안녕하세요.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뒤에가 잘 안 보이실죠? 선에서. 네, 음악 들리세요? 네, 음악 들으시면서 준비를 좀 하십시오. 저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네, 뒤에가 좀 파란 것 같아서 저도 막 하늘색을 입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셨는지요? 어떤 강의는 음악이 들리고 어떤 강의는 음악이 안 들리고, 그쵸?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 네, 저희가 이렇게 경영이나 경제 쪽 또 사업에 관련된 수업을 할 때는 좀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틀어요. 근데 소리가 작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런던보이의 My Love라는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는 1분만 들려드립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유통경영 들으셨다고 지나가면서 봤어요 동영상에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국어랑 그 다음에 뭐 정보 검색이랑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랑 기초 국어랑 조금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단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수업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쭉 들을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통 관리라는 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개설을 한 거니까 시작을 좀 신나게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통 경로의 의의와 뭐 중간상이 왜 필요하냐, 과연 그 경로 수준과 유통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빨리 오면 좋죠. 그죠? 오늘 시켰는데 내일 따와.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구조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통 경로의 구조와 결정하는 요인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수업이 50분 수업입니다. 중간에 제가 잘못 올린 영상도 있어요. 체크업을 뭐 한 3번 정도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그걸 수정을 하니까 수정이 안 돼요. 올리기 전에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등록 없이 자기 거 인증 확인 없이 그냥 쭉 가는 게 제 수업이긴 한데요. 혹시 조금 잘못 올린 것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체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아마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 말고 해외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오는 아마존, 전 세계가.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통 관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대도시인 영국이나 LA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로 말하면 디지털의 기본 어떤 브랜드나 제조상의 중간 유통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플랫폼이 달라요. 직접 고객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에 지금 핸드폰으로 아니면은 컴퓨터로 뭔가를 사는 시대잖아요. 이제 우리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디지털 시대에 고객과 직접 만나는, 그러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눈에 확 영상으로 봤을 때 구매 욕구가 생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브랜드화 만들고 이것들을 고객이 직접 보고 이걸 정말 사고 싶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제품에 따라서는 그 유통 관리 자체가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자 이번 시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뭐 꼭 사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꽤 많으셨어요. 굳이 책 안 사시고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던 PDF 파일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책을 좀 보시면 되는데 수험서 중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 PPT 자료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유통 경로의 설계와 과정 이래서 우리나라는 유통 경로가 어떤 전략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통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직들이 물론 이익 추구도 있겠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고객의 욕구를 반영해서 우리 물건을 잘 팔려고 하는, 즉 좀 멋있게 말하면 유통 경로가 최종 소비자에게 원하는 서비스의 만족의 질을 높이게끔 설계하는 게 기본 목적이죠. 그러려면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유통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약간 쿠팡 같은 데 보시면 뭐 세제를 하나 샀어요, 라면을 하나 샀어요, 같이 오나요? 같이 안 와요. 따로따로. 나는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세제하는 업체와 라면 하는 판매하는 회사가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따로따로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수행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중간 단계인 이마트나 그런 데서 마트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올 수 있게끔. 근데 직판매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직판매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좀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유통경로의 단계는 유통경로의 설계가 고객이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아니면 판매자 입장으로 하게 된다면 고객의 입장은 마냥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해야 된다. 왜? 집에서 뭔가를 시키는 사람은 뭡니까? 그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무슨 여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척 바쁘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니즈를 잘 파악하셔서 유통경로 설계를 잘 하는 게 좋다. 물론 단계별 생략도 무시하는 것도 있어.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실생활에서 가장 적급한 게 이마트니까 갖고 와서 한꺼번에 모아서 판매, 이거보다는 있는 거 직접 보내드리고 저희한테 없는 거 제조업에서 직접 갈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2번 오는 경우도 있고 3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거에 따라서 배달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유통경로 큰 걸 설명하다가 이제 피부에 닿으시라고 자그마한 것들을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유통경로는 우선적으로 거시적인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 분석을 통해서 그게 어떤 쟤네들보다는 우리가 좋아야 돼. 야, 롯데 택배가 좋거든. 야, 뭐라는 거야. 한진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유통 경로가 어떻게 존재되고 있고 재반 재료와 또 연구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많이 이 지역에 가봤더니 롯데 택배보다는 한진이 그래도 많이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분석을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고객의 욕구를 또 분석을 해서 어떻게 표적 시장을 가질 거냐. 야, 우리는 해외를 가는 것만 가지고 판매하는 걸 가지고 이런 유통 경로를 설계하자. 아니야, 우리는 내국,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뭐를 하자. 해외도 했다가 제주도도 했다가 인천도 했다가 경기권을 했다가 집 앞에도 했다가 이러면 얼마만큼 시스템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 경로를 설계를 할 때는 하나의 목표를 딱 잡아서 나는 경기 북부만
배민으로 배달이 오토바이로 아니면 자전거로 배달이 가능한 것만 하겠어. 뭐 이렇게 컨셉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유통 경로의 분석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대안 같은 거 여기서 뭔가를 플러스하면 더 좋겠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각색해서 뭘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유통 경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반적인 그런 제약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경로 설계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설계 과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쟁 분석도 유통 경로의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정한 시장, 특정한 산업 또는 특정한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비슷한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땡 하면 짝 오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야 쿠팡은 어제 오늘 시켰더니 내일 그 다음날 갖다 줘.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아마존도 그런 컨셉이었어요. 웬만하면 우리의 마진과 수수료를 줄이고 그리고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 스피드를 가지고 하자. 똑같은 사람한테 2번 가더라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리고 머릿속에 고착화를 딱 시키는 거죠. 저번에는 하루 만에 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틀 걸리지? 아, 왜 그럴까? 무슨 일 있나? 뭐 이렇게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틀 걸렸어요. 얘네는 항상 늦구나. 이거 안 되겠네. 사람의 그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우리한테 체크업하는 그런 고객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파악하셔야죠. 대부분 거기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이거 로그인하면 막 대충 쓰게끔 돼 있잖아요. 집이 어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키는 어떤 물품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주부구나. 아, 이 사람은 기업체구나. 아, 이 사람은 학생이구나. 이게 벌써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욕구를 각각 세분화돼서 파악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아, 여기랑 같이 보내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을 실현한다든가 상품의 보증, 신속 배달, 지분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사용자의 조언 그리고 뭐예요? 받고 나서 피드백 좋으셨나요? 만족하셨나요? 뭐 이런 것들도 본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 사업 분석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광범위한 거라 좀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분석을 하고요. 경로의 목표를 설정해서 어떤 역량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주로 이런 경로에 대한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고객을 만족하고 어떻게 평가를 받을 거냐. 그리고 경로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쿠팡 같은 데 보면 하나씩 잡아서 뭐 건당 얼마씩.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뭐 TV에도 나왔는데 두 부부가 도시락을 싸서요. 아침부터 도시락을 2개를 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해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여자가 가서 택배 일을 하고 무거운 건 남편이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남편이 운전하면 또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좀 먹여주고 화장실 가게 되면 좀 차를 지키고 있고 여자가 화장실 가게 되면 또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서 남편이 식곤증 있어서 좀 피곤하다 그러면 남편은 여기 잠깐 앉아 있어 나도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갔다 오고 배달을 갔다 오고 그리고 남편이 또 운전해서 이동을 하면 와이프가 살짝 졸고 뭐 이렇게 해서 12시간을 같이 일하는 그런 분이 한번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 다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개념, 결혼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등을 밀어주고 싶은 사람,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끌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서로 참 잘 맞는구나. 사람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하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여자는 또 여자 역할을 너무 잘하고요. 남자는 사랑하는 부인 물론 짜증이 왜 안 나겠어요. 화나는 일이 왜 안 나겠어요. 그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막 돌아다니시는 걸 제가 봤고요.
저희 집 근처에도 그런 분이 오시는 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애기 같은 거예요, 둘이 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였지 생각은 안 나는데 요구르트 뭐 이런 거 있길래 이렇게 해서 가다가 드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되게 오래전 얘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두 부부가 그렇게 배달하는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돈도 꽤 버나 봐요. 그러면 남편이 하루에 배달할 수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둘이 같이 뜨면 1.5배 더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와이프까지 포함해서 200을 더 번다. 그럼 60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죠. 뭐 또 약간 조금씩 돌아가면서 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여자가 또 괜찮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봤을 때 남편이 운전을 했었는데 여자도 뭐 트럭 같은 거 운전해서 번갈아 가면서 집에 갈 때는 당신이 좀 자. 출발은 당신이 했잖아. 내가 좀 갈게. 그럼 남편은 조금 살짝 뭐 이렇게 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경로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분석해라. 뭐 이런 것도 좀 있기는 해요. 시장 분석도 중요하죠. 근데 정해졌다면 최종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정해졌다면 경로 서비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개별적으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입지 편리성, 도소매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 같은 것도 분석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게 시장 세분화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묶어서 차별화시킬 거냐, 아니면 어떤 거랑 유사할 거냐,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선의 서비스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또 그 안에 마케팅 경로가 들어간다면 상품에 보관하고 이 보관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할 거냐, 또 상품을 생산할 거냐, 뭐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 구매 단위에 대한 크기,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두 부부의 그런 또 딜리버리 과정에 있어서 조그만 박스는 뭐 20개, 30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위가 크거나 뭐 되게 큰 거는 두 부부가 배달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택배로 거의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자기 자녀들한테 뭐 김치를 준다든지 뭐를 준다든지 뭐 이럴 때 막 던지려고 던진 건 아니지만 뭐 이랬을 때 부패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위에다가 쓰게 하죠. 보낼 때 이건 뭐입니다. 취급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식품입니다. 냉동식품입니다. 던지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대기 시간 당연히 적어야죠. 이때부터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택배를 외국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집 앞에다가 CCTV를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한국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는 그런 것이 가끔 있는 걸로 같아요. 그리고 제품의 다양성에 따라서 여기다 놓고 가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집 앞까지 올려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확인함에 있어서 주로 경로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직접 갖다 줘야 되냐 아니면 뭐 다르냐. 근데 기업들은 경로의 길이와 결정을 직접 유통하느냐 간접 유통하느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조그만 부품 회사예요. 근데 이걸 조그만 부품 회사를 비행기로 다른 나라에 보내기는 조금 그래. 그러면 배로 가야 되는데 배가 우리 거 조그만 부품을 하나 다른 유럽까지 갖다 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커다란 우리나라 그 셔틀버스처럼 선박도 그런 선박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간에 맞춰서 돌아다니는 선박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업에 맞게끔 경로의 길이나 결정을 해서 그 같이 그거를 우리 제품을 타 나라로 타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거죠. 그걸 유통 경로 뭐 이렇게 약간 물론 기업의 특성에 따라 자금에 따라 자금력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근데 그쪽에서 너무 급하다고 그래. 그러면 비용을 받고 비행기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못해도 이틀이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 이틀?
24시간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로 가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유통의 구조나 현황이나 이런 걸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시장 안에 어느 정도 점유를 하느냐, 상대 경쟁력은 어느 정도냐, 또는 이렇게 하면서 관련된 시너지 효과, 기업에서 일으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어떤 거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경쟁력이죠. 뭐하러 배달해요? 뭐하러 유통해요? 뭐하러 물건 이렇게 갖다 줘요? 뭐 하려고요? 수익 창출이잖아요. 얼마만큼 빨리 고객을 만족시키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소비자들도 있지만 기업과 기업 상대의 소비자도 있기 때문에 경제성인 거예요. 수익 앤드 비용. 비용을 쓰면 그만큼 이익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도가 어느냐에 따라서는 저기다가 뭘 맡겼더니 너무 잘하고 왔더라. 또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에 대한 정의라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집단 내에서 제품에 대한 욕구와 구매 행동이 서로 유사하고 집단 간에 상이하도록 몇 개의 소비자 집단으로 군집화하여 방법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시장 세분화는 약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최종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는 그 서비스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는 입장에서 또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새는 대량 마케팅이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 기업이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촉진에 의해서 한 종류의 제품을 모든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하나 사서 하나 정리정돈 하지만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한 대만 수출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미국으로 니네 차는 요번에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100대는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선박으로 100대가 가겠죠. 응? 100대가 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대량 마케팅을 통일한 제품에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나 마케팅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낮은 가격으로 큰 잠재 신약을 공작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다 다녀오셨을 거라고 대충 생각합니다. 뭐 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해외 나가서 삼성이라는 영어 단어가 눈에 띄었을 때는 기분이 어떠셔요? 우리나라 제품이 여기도 와 있네. 우리나라 차인데 오 여기 와 있어. 오 우리나라 티코 여기 굴러다니네. 신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도 있고 마케팅 효과도 있고 사람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품을 인정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개념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량 마케팅을 할수록 제품을 다양화할 수밖에 없고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내수 판매하는 구조와 외국에서 판매하는 구조가 안에 내부가 다르죠. 왜 그럴까요? 생활 패턴이 저희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옷이 어울려. 이러이러한 규정이 어울려. 또 이러이러한 구조를 좋아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편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외국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생산자는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뭔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적화시켜서 마케팅이 필요해서 뭐 미국인이 좋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뭐 자동차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도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그리고 가격도 엄청 비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뭐 약간 여기 밑에 쬐끄맣게 다각으로 되어 있지만 지리적인 변수 지방이나 국가나 도시 뭐 이런 것들 제가 누구한테 이건 들은 얘긴데요.
그 섬나라 지역, 약간 외국에서도 섬나라 지역, 하와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갑자기 막 외국 섬을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하와이도 그렇고요. 또 동남아 지역인데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는 우리나라 한국차 GM 대우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도요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도요타는 많이 선호하지 않죠.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독일 차들이잖아요. 뭐 아우디, BMW, 벤츠 뭐 이 정도. 근데 우리나라 제네시스도 하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품이나 가격도 그거 다 터치식이고, 그러니까 지방과 국가와 도시 인구에 따라서 지리적인 변수가 생겨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럼 그런 것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죠. 그리고 꼭 자동차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은 18, 16, 17, 18을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나요? 없어요. 19 이상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연수를 통해서 통과된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외국은, 미국 같은 데는 거리와 거리가 너무 멀어. 그렇기 때문에 16세에서 19세까지 끌 수 있는 차, cc가 뭐 2000cc 미만, 2000cc 미만 너무 큰가? 1000cc 미만, 100km가 뭐 80km밖에 안 달려져. 그런 차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티코처럼. 그거는 청소년들만 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도 뭐 이렇게 약간 스쿠터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렇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계학적인 변수도 필요해요. 나이, 성별, 소득 뭐 이런 거. 요새는 또 작은 차가 유행이잖아요. 왜? 주차하기 편하죠? 공영 주차장도 약간 그 주차료 떨어지죠? 공항 같은 데서 떨어지죠? 그래서 큰 차보다는 작은 차. 큰 차로 가게 되면 또 좁으니까 다 긁혀먹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나는 뭐 굳이 회사 차가 있는데 내 차가 굳이 좋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차 안 쓰면 차도 기계니까 안 좋아. 나는 그냥 이동만 할 수 있는 차로만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그냥 회사 차 끌고 다니면 돼. 그러면 별로 큰 차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운동하신다고 회사 차가 있는 사람은 집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도 봤어요. 양복 입고 자전거 타고 가죠. 기사도 있는데. 그리고 기사는 먼저 가라 그러고 자기는 자전거 타고. 그래서 가가지고 싹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세분화할 때 이런 변수도 고려해서 봐야지만 된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조그맣게 보이시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좀 크게 프린트 하셔서 크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을 조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거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얼굴이 조그맣게 가는 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해놓은 거는 전문점 제품 라인의 폭이 좀 좁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자동차 부품만 전문으로 파는 사람, 물론 소모품도 팔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자동차에 관련된 소모품 및 뭐 여러 가지 뭐 팔겠죠. 차와 차 사이가 꽝 부닥쳤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찌그러져요? 앞에 범버. 그죠? 그럼 내 차종에 따라서 범버가 미리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갖고 와서 주문해서 껴넣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 고장났어요? 네, 지금 만들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 전문점은 제품 라인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 전문용품만 파니까. 그리고 유리가 깨졌어요. 저도 유리에 앞유리가 빵꾸 났거든요. 앞에 있는 트럭이 뭐 이렇게 밟았는지 뭐가 떨어졌는지 쿡 찍어가지고. 근데 찍 갈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유리를 갈라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납땜하는 것도 한 2만 원인가? 그 앞에 이렇게 뭔가를 납땜해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해서 그냥 상처가 나도 뭐 제가 어디 뭐 자랑할 것도 아니니까 상처가 나도 그냥 좀 갖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앞 유리만, 옆 유리만 차에 관련된 유리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옆에다 로고를 안 썼다고 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로고를 썼다고 해서 좀 높고 막 이런 차이인 거지만 사용할 때는 별로 그럼 못 느끼는 거죠. 전문점은 그렇습니다. 백화점 이건 여러 가지 제품이 다 구비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을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좀 고가도 있고 난 것도 낮은 것도 있고 그 할인점하고 그다음에 뭐지 그 몰이라고는 조금 다르죠. 제품이 그죠? 백화점에는 근데 이제 비싸니까 어떤 크게 뭐 상품을 이렇게 정말 큰 선물을 하거나 정말 나한테 보상을 하거나 이런 데만 가지만 그렇지 않아도 다른 몰이나 뭐 이런 데는 제품이 그러면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단 유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점포 유형의 소매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슈퍼마켓 잘 가시죠? 저도 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 가면 하나만 간장 하나만 식료품 하나만 이렇게 안 사오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막 사서 막 사다 보니까 막 한 뭐 18만 원, 15만 원 못 들고 가. 배달해 주세요. 뭐 이러고 가잖아요. 편의점은 어때요? 24시간 하는 조건에 슈퍼마켓처럼 많이 있지는 않지만 슈퍼마켓처럼 1+1도 안 되고 하나씩 구매를 해야 돼. 단 슈퍼마켓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편의점은 시간이 없고 24시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인 거죠. 약국도 요새는 약국도 그런 거잖아요. 물론 처방전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다가 간단한 그 머리 아픈 거, 그다음에 소화제 뭐 이런 것들은 갖다 놔서 명절이나 이럴 때 뭐 사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를 좀 봐달라. 왜 문을 다 닫지 않냐 약국이 병원이 그러면 우리한테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걸로 같아요. 할인점 이거는 뭐 전문점하고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떨어진 이 전문점이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있는 것보다 할인점이면 좀 더 떨어진 거지만 그럼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어떠세요? 떨어지나요? 제가 볼 때는 유행이 많이 지나거나 물론 저가품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 다이소도 잘 가거든요. 다이소의 컨셉이 5천 원을 넘기지 말자. 1,000원짜리 그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다 알아들으실지 모르지만 생필수품 중에서 후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거 의상도 있지만 간단한 제품 한 번 쓰고 버릴 만한 거 아니면 두세 번 쓰고 버릴 만한 거 제품이 튼튼하거나 예쁘진 않지만 모든 게 좋은 제품이든 안 좋은 제품이든 그리고 조금 고가를 줬던 고가를 주지 않았던 소모품은 다 닳게 마련돼요. 마모가 되기 다 마련이거든요. 근데 굳이 좋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거는 효용의 만족도 나는 이런 제품을 갖고 있어 난 이런 걸 입었어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할인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저가 저마진 이런 것도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철물점 저 어릴 땐 철물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철물점이 있나요? 없어요. 못 사고 망치 사고 어디서 사요? 할인매점 아니면 편의점 아니면 슈퍼마켓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다이소에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저희 뭐 사무실에 뭘 걸려고 하던가 뭐 이런 것들 문구점에서도 망치는 안 팔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없어졌죠. 옛날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인형 소매점 혹시 그 어떤 동네 지역은 생각이 안 나는데 동네 가면 문구류 쫙 있거나 동대문 같은 데 가면 그 기념품 쭉 팔거나 뭐 이런 데 가보셨나요? 가끔 그런 데 가보면 사고 싶은 거 엄청 많더라고요. 막 그런 거 막 그런 데 가서 뭐 예를 들면 예쁜 뭐 상품을 줘야 되는데 뭐 컵 하나에 5,000원인데 뭐 1,000개 하는 조건으로 3,000원씩 몇 개 뭐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저희 교회 자매가 아기를 낳는데 100일 잔치에 한답시고 예쁜 그 손수건 타월 같은 걸 맞췄어요. 그걸 하나 딱 받았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냥 막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손수건으로 여름에 땀나고 그래서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씩 선물할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오 되게 깔끔하고 막 누구누구 생일이에요 이렇게 진하게 안 적혀 있고 쬐끔해서 되게 예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거 다 이런 데서 맞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선물 줄 때도 조금 편리한 거. 그다음에 슈퍼 스토어 요새는 뭐 그 세탁소나 이런 거 코인으로 사람 없을 때 자기가 집어넣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문구점도 가보셨어요? CCTV 다 되어 있는데 근데 다 이렇게 조금 자기가 사서 자기가 알아서 계산하는 그렇게 무인 시스템도 있고 아직 그 고착화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무인이다 그러면 막 또 그걸 또 찾아내고 그 사람의 경로를 보고 방범 CCTV가 다 있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서 또 뭐 경찰이 가서 가서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 하나하나 설명하면 또 막 길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점포 소매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통이 4.0 시대에 도래한 배경 옛날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유통 경로도 어떻게 보면은 경영의 목표와 제약된 조건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되고요. 최적의 유통 경로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하고 계획했던 그 유통이 경로 설계 과정에서 체크업하고 이게 최적의 유통 구조야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결정된다면 이걸 가지고 고객의 욕구나 가용의 능력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경영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준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 모두 다 현실적으로 다 포함되는 게 맞다. 여기 그림 보시면 AI라고 있죠. 그죠? AI.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이 이렇게 갖다 주는 뭐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편의점 여기에 맞춰서 4차 산업의 혁명의 AI나 이런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걸 또 물어보면 AI가 그런 프로그램을 다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요번에는 컨셉이 어떤 컨셉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요번에는 봄이 짧아지니까 그리고 뭐 브라우스나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가디건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는 시대입니다. 요번 색깔은 하늘의 인공위성을 봤더니 뭐뭐뭐가 있어서 밝은 색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디자이너들이 물건을 만들어낼 때 아니면 유통업자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확인할 때 그런 컨셉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쇼윈도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하거나 쇼윈도 사람들이 그걸 또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고객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냐 이런 걸 또 생각한다는 거죠. 혹시 광고를 보시면서 저게 뭔 광고야? 뭘 의미하는 거야? 쟤네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있으셨나요? 저 있었거든요. 그런 건 뭐예요? 한참 들여다봐야 생각하잖아요. AI가 같이 엮여서. 그러니까 요새는 딱 눈으로 봐서, 쟤네 아이스크림 선전이구나. 쟤네 지금 안경 선전이구나. 쟤 지금 차 선전이구나. 이렇게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저거 뭐지?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이 길을 모르겠어. 우리가 생각했던 고객의 욕구를 이상적인 유통과 기존의 유통을 헷갈리게 약간 겹치면서 차이를 가지고 저게 뭘 의미하는구나. 나 또 뭐라고. 세 번 보니까 알겠네. 뭐 이런 거 선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얼핏 생각한 건데요. 이게 저희가 엊그저께 봤던 그 광고 중에서 이병헌 씨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강아지한테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나 내일 모레 골프 갈 거니까 어떤 컨셉으로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지 좀 봐줘. 막 이러면 강아지가 그 드레스샵에 가가지고 막 입으로 물어요. 강아지 그러면서 그걸 끄집어내요. 그리고 코디를 맞춰요. 노란 거, 빨간, 파란 거 막 이렇게. 그렇게 지능이 높은 강아지가 과연 있을까요? 없죠. 뭐 교육시키면 있겠죠. 어마무시하게 비싸긴 하겠지만 그게 뭘 의미하나요? 그 사람이 골프웨어를 선전함에 있어서 그런 컨셉을 잡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초등학생이나 뭐 아이들이 그랬다. 그건 괜찮아요. 쟤는 디자인적으로, 미적으로, 감각적으로 정말 뛰어난 아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강아지가 이병헌 씨 말 한마디에
내 거 좀 도와줘 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통 4.0 시대가 도래한 배경, 4차 협력 시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AI가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조금 깝깝한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근데 그거를 지금 DX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었던 홈페이지, 그다음에 검색하는 방법, 뭔가를 구매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자꾸 익숙해지고 연습을 통해서 충분하게 혼자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도록. 아, 지금 난 어디 왔는데, 차가 몇 분 뒤에 오네. 검색해보니까 나오네. 좋아, 알았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렇게 정도는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유, 정신없어. 나는 컴퓨터 컴자만 꺼내도 막 울렁증이 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은 유통도 중요하지만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에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딱 키시고, 나 어떤 컴퓨터 나 숙제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숙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걔가 알아서 쭉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컴퓨터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되느냐? 그럼 프로그램을 깔아야죠. 윈도우도 1.0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또 깔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명령을 하면 제가 주 용어, 주제어 같은 걸 입력을 해놔야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명령어를 줘야 해요. 그럼 그 명령어를 주실 수 있도록 배우시는 걸로 물론 뭐 모든 거 다 전 세계가 돌아다니는 걸 학교에서 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1단계라면 여러분들은 그 1단계를 통해서 최적의 수업 방식을 따라가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유통의 이런 경로 설계 과정에서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 경로를 결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집중적인 어떤 실행 계획,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완성되면 유통 경로는 경로 설계 과정에서 이미 한번 체크업을 하고 가기 때문에 최적의 유통 경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최적의 유통 경로는 가장 이상적인 유통 경로지만 여기 안에는 내 물건, 고객이 나한테 원하는 것들, 그런 욕구가 해소돼야 되고요. 당연히 가격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뭡니까? 그 사람의 욕구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제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경영 성과가 일어나야 돼요. 경영 성과가 뭡니까? 수익 창출이죠. 그리고 경영자의 기준이나 어떤 효율,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웃라인, 그런 것들을 실행 계획, 유통 계획 이런 걸 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현실적인 제약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제도와 정책화 된 다음에 소비자가 만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구나. 이거 정말 좋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명 브랜드에 있는 제품에 대한 거를 유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비스화 만드는 거야. 유통 4.1. 거울을 딱 놓고 제가 딱 갔어요. 그럼 제 옷 입은 상태에서 제 신체의 변화를 쫙 찍어. 본인은 뭐 키가 아담하시고 뭐 목이 기시기 때문에 어떤 제품으로 옷을 입으시면 어울리겠습니다. 치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지를 딱 눌러서 어떤 핏으로 해서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행은 이런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제품은 이러이러한 제품인데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이고 이런 게 유행입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고르는 것 내가 딱 고정관념이 있어서 난 어떤 제품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개념이 있으면 딱 좋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럼 그 거울 앞에 내가 딱 서는 거예요. 비용을 받는 거죠, 당연히. 저 신체 비용 소요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옷 입은 상태에서 지금 옷을 너무 두껍게 입었습니다. 최대한 얇게 입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를 사시겠습니까? 정장입니까? 윗옷입니까? 바지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딱 앞에 쓰면 신체를 변화해서 지금 유행한 거랑 이렇게 매치.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패스. 그 다음에 이거 패스. 이거 괜찮아. 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여기 이 회사 제품을 살 수 있게끔 여기 갔더니 돈이 좀 들기는 해. 근데 내가 원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거를 진짜 실제로 피팅 해보니까 딱 맞아. 좋은 거 같아 여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발 밑에 깔창 그거는 내 발 맞춤형으로 건강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걷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걷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걷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걷는 것도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뒤꿈치부터 닿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부터 닿는 사람이 있고 앞에 먼저 닿는 사람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서 신발 깔창을 가지고 다른 신발에다 넣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 거. 그것도 AI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와 깔창 하나에 뭐 이렇게 비싸. 속으로 그랬는데 맨 처음에 떠서 신었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하대요. 발도 아프고 막 내 발 맞은 거 맞아? 내가 이렇게 걸었단 말이야. 발바닥 아파 죽겠어. 근데 3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신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그게 고착화돼서 몸에 딱 배기니까 나도 모르게 허리도 이렇게 이렇게 펴야 되지, 이렇게 되지, 골반이 흐트러졌는데 똑바로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4.0 시대에 도래한 이런 어떤 환경 변화. 옛날에는 왕창 싸서 뭐 왕창 이렇게 앞에서 제가 쿠팡 얘기했듯이 사서 뭐 네가 원하는 거 무조건 판매해 뭐 이런 됐지만 지금은 사람도 인구수도 줄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인공지능, 모바일 컴퓨터, 크라우닝 컴퓨터, 이건 뭐 일단 이름인데요. 이런 거랑은 뭐 크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나서 기술이 약간 발달이 되니까 서로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경로와 기존 경로를 차이를 분석해서 얼마만큼 실무적으로 영양가가 있느냐. 그럼 기업들은 대량 생산해서 짝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게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면 그렇게 가야겠죠. 식품 유통을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보면 옛날엔 간장, 고추장, 된장에서 뭐 필요해요? 이거 드렸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부대찌개 전문 업자예요. 부대찌개는 이거 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딱 묶어서 드려. 받는 입장에서는 어머 센스티브해 고마워요. 이게 필요 없는데 이게 세트를 묶어서 팔라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걸 다 체크하고 있다가 부대찌개 하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뭐뭐 구입하셨어요. 이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게 맞아요. 또 오게 하지 마시고 사시라니까요. 그러면 늦습니다. 다음 달밖에 못 와요 여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볼 때 정말 떨어졌어. 그래 줘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자탕 집이야. 어떤 감자탕은 뭐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는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우리한테 끼어팔려고 제가 지금 저러네 이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 미리 약간 축척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식료품 하시는 데는. 근데 더 떨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추가 주문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그거 포함시켜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언제 사셨는데 그거 따라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와 지금 AI하고 합쳐서 뭔가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그런 유통 관리로 바뀐다는 거죠. 제조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커다란 자동차야, 뭐 커다란 선박이야 이런 건 하나 갖다 팔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랑 좀 솔직히 말해서 밀접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큰 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뭘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식료품 제조업이다 라고 하면 뭐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그래서 하나 뭐 메뉴를 개발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더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 얹어서 팔려고 그러네. 뭐 이렇게. 가능한 한 기존의 구조와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 발달되는 거와 이게 차이를 좀 구분을 해서 그 단계를 좀 극복한다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의 창출 또 사실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뭐 안전의 보장, 재고의 보장 뭐 이기 때문에 충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 더 갑자기 매출이 상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재료가 부족해서 막 슈퍼마켓 뛰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제조기업의 유통관리를 하면 어떨까라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재미없으시죠? 네, 그래도 재밌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들으시고요.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뭐뭐뭐 요약하고 보세요. 본인 생각을 쓰세요. 뭐 이렇게 할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통관리를 많은 분이 듣고 계시기는 하는데 한 4, 5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서 조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분에게 좀 더 많은 A4를 드릴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네, 아직도 좀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재밌게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